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 김지은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종목별로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지은 연구원님을 모셔봤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소비 상황 안 좋다 안 좋다 저희가 얘기는 항상 했는데 구체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에서 이런 소매 판매 성장률이 GDP 성장률과 동조화 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한 것은 2024년 소매 판매 성장률 전망치가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 하회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003년 사스, 2020년,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모두 특수한 시기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가 병에 걸려서 나와서 돌아다니지 못하던 시기에 결국에 소비가 둔화됐던 적이 과거엔 3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막 엄청 퍼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성장률을 대비해서 소매 판매 성장률이 굉장히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섹터일까요? 저 빨간색이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빨간색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6월로 갈수록 너무 안 좋다. 네, 맞습니다. 네. 2022년에 코로나 봉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강도 봉쇄로 인해서 결혼을 못했어요. 어. 그 이연 수요가 2023년에 모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얼리 수요가 작년에 높은 이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당연히 이런 기저 효과 올해는 사실은 결혼 건수가 적어드는 상황이어서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전과 자동차입니다. 제일 중요한 소비 네, 품목 중에 맞습니다. 하나죠. 네, 그러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4월에 이국 환신의 정책이 이어 7월에 사실은 더 강력한 이국 환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전 제품에 6월에 역성장을 했고 이런 자동차도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4월에 이구환신 정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지표나 수치를 보고 여전히 안 좋구나, 정책 효과가 없구나 해서 7월 달에 조금 더 강력한 수준의 이구환신 정책이 나왔다.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겠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반기에 될수록 아마도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7월 달에 이런 이국 환신 정책이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부동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건축 인테리어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소비 품목별로 중국의 소비 형태 그리고 내부적인 좀 문제점들이 산업별로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방금 전에 부동산 얘기도 이제 해주셨잖아요. 근데 원래 부동산 산업과 소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양한 부동산 수요 촉진 정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여전히 요지부동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언제쯤 좋아질지 또는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개선되려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 수요와 공급입니다. 중국의 주택 관련 조사 기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이 두 가지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집값 하락하고 소득 불안정, 단기간에 개선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보이차에서도 지금 중국인들의 소득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매우 줄어들어 있다. 라는 게 반영이 된 거군요. 네. 즉 수요층은 사실은 개선하기가 단기간에는 힘들면 당연히 공급 측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중국 정부는 5월 17일 날 부동산에 관련된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한 것은 보장성 주택인데요. 중국 정부가 일부 시중의 물량을 재고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보다는 이런 재고 소진 진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맞아요. 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딱히 유의미한 이제 지표라든지 뭐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버는 돈이 사실 빌리는 돈보다 높아야 진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보장성 주택 대출 금리가 1.75입니다.
실제 임대 수익률은 여기서 보시면 베이징 1.51, 상해 1.64, 광저우 1.6, 선전 1.647. 더 낫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갚아야 어. 돈이 더 높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방 정부가 아닌 국유 기업은 이런 적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익률보다 대출로 나가야 되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괴리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수요를 자극할 만한 정책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고 소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보장성 주택 대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내려야 된다라는 점.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 AS 타임입니다. 첫 번째는 귀주모태주입니다. 사실 귀주모태주라고 하면 중국의 그냥 가장 대표적인 음식료, 백주의 대표 기업인데 많이 빠졌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즘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고 역시나 또한 소비가 안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백주 섹터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류 섹터의 둔화가 투자 위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귀주 모태주 주가와 비천 모태주의 도매가 추이는 동조화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주가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도매가의 안정화가 매우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2,000대까지 하락해서 최근에는 2,400까지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귀주 모태주가 실제적으로 판매량을 조정을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도매가에 회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격 결정권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좀 있는 거고,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좀 빨리 회복시키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최근에 실적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네, 최근에 사실은 15% 이상의 매출을 성장을 이렇게 했다는 뜻은 올해 사실 연간 매출이 가이던스가 15%잖아요. 네네. 15% 이상의 매출을 났다는 것은 그만큼 견조한 성장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백주 섹터는 경기와 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경기가 회복 조짐이 있어야 이런 귀주 모태주 주가 및 백주 섹터의 주가가 상승 견인하는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차에도 댓글이 종종 보였던 종목이에요. 시티지 면세점.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 이슈라든지 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보다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최근에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채널이 다양화돼서 과거 대비 경쟁률이 약화된 상황이고, 그렇죠. 시티지 면세점만 매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난 면세점은 실제적으로 7에서 9월까지는 비수기입니다. 아, 정말요? 네. 원래 7월, 8월, 9월이 성수기잖아요. 저희는 원래 그 네. 휴가 성수기인데 그때가 오히려 하이난이 비수기고 10월 달부터는 성수기입니다. 아, 그렇죠. 국경절 연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런 주가 탄력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P하고 Q입니다. P는 인당 면세액, Q는 면세 이용자. 면세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관광자 수 곱하기 면세 침투율입니다. 현재 하이난 면세점의 관광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면세 침투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1년 이래 역대 최저치. 놀러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면세 소비를 안 한다. 맞습니다. 네, 이거네요. 그래서 Q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P가 가장 중요한데요. 6월에 인당 면세 소비액이 2020년 7월 하이난 리다운 면세 관련 신정책 실행 이래 가장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6월에 4,333억 위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20년에 신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신정책 발표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치를 그러니까 뭐 기록했다. 정책이 별로 소용이 없다. 소비를 네. 그냥 안 하고 있다. 사실은 정책은 럭셔리 제품 입주, 더 많이 사라. 네, 네. 입주, 그다음에 또 한도 늘리고, 그다음에 맞네요. 또 포트폴리오하고 이런 면세 품목이 확장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가 심리가 매우 위축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어느 쪽에서도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좋지 않다. 네, 라는 맞습니다. 게 이런 종목단에서도 이런 지표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소비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아직 좋아지는 항목들이 거의 없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중국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으로 그래도 이쪽에서는 성장률이 꽤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올해 소매 판매 성장률 4%대로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기본적으로 8%에서 12%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예상치를 뛰어넘네요. 네, 작년에는 기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왜 그러면 리오프닝에 따라 오프라인 소비가 더욱더 활성화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연히 이런 전반 전자상 거래의 베이스가 높아지면 이런 핀도두어 아니면 이런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의 이런 성장률도 기본적으로 한 25에서 30%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디지털화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중국의 도시 간 이런 택배 가격이 도시 내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즉, 택배 비용이 유사하면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류, 택배 가격은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나가서 물건을 안 사도 충분히 온라인 쇼핑만으로도 살 수 있고 그 공간은 여전히 열려 있다. 가격이 네. 싸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온라인 침투율이 조금만 작년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론을 좀 이제 내려보자면 오프라인 소비는 여전히 좋지 않다. 그래도 온라인 소비 쪽, 뭐 그 플랫폼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소비 환경이나 심리는 뭐 좋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보유한 종목들 중에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다면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좀 예전과 달라졌는지, 그리고 현재 소비 상황들이 어떤지 좋지 않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래도 향후에는 뭐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것들은 부동산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 물가 지표 다양하게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지표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래도 숨통이 좀 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